자, 2강 시작합니다. 사실상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간주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 원래 이건 취득은 아니죠?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취득으로 본다. 옛날 취득세 몇 프로 낸다? 2%. 그럼 이 표준세율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그 프린트에 표준세율 나와 있네. 취득세. 가운데 까맣게 표준세율 나와 있죠? 까맣게 그 표준세율 나와 있잖아요. 등록세 아래. 등록면허세 아래죠. 원인이 유상일 때 취득세죠? 몇 프로? 4%. 농지는 3%. 자, 그 다음 상속 나와 있죠?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는 비영리를 따져야 돼요. 비영리는 2.8, 나는 몇 프로? 3.5, 원시는 바로 몇 프로? 2.8. 그 다음 공유등은 2.3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왜 등록면허세가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오늘 등기를 하는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늦게 했잖아요. 옛날에 2% 내고 2% 냈으니까 등기사항만 과세하죠. 큰 녀석의 1을 빼야 돼. 그럼 4%의 1을 빼니까 등록면허세 유상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 2%. 자, 상속은 취득세는 두 가지죠. 큰 녀석의 1을 빼니까 몇 프로? 0.8. 증여도 1을 빼야 돼요. 큰 녀석의 3.5. 자, 원시는 2.8이죠? 1을 빼니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0.8. 이렇게 네 가지 소유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왜 등록면허세에서 나온다?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취득세 큰 녀석에 1을 뺀다고요. 자, 표준세율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자, 2페이지 넘겨봐요. 2페이지. 자, 부가세 아까 금방 설명했잖아요. 2페이지 왼쪽 제목. 부가세 나와 있죠? 자, 취득세 나와 있잖아. 자,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예요. 2%의 몇 시부터? 10. 2%의 10%가 농특세라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죠? 그러니까 2%를 뺀 여기에 몇 시부터? 몇 프로가부터? 20% 등 지방교육세. 그럼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죠? 2%만 내는 거니까 농특세는 붙는데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간주취득은 2%잖아요. 2%의 10이 뭐가 붙어? 농특세만 붙는다고요.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취득세는 뭐다? 지방교육세 20%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심화강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간주취득 보자고요. 자, 무슨 주주?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 주식.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만 낸다? 2%만 내는 거야. 2%만. 그럼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의 정의. 어떤 주식? B. 몇 프로 초과? 50% 초과. 다 우리가 지난번에 프린트에 다 적혀서 나갔어요. 지난번에 프린트에 다 정리됐다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 B. and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갔죠?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그 지배하니까 뭐다?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취득세 2%.
자, 그럼 1번. 자,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죠? 다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만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는 부동산이 있다면 뭐다?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중과세니까. 설립시 부동산 등이 있다면 14개죠?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떨 때 과세한다?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개야? 3개. 최초의 과점주주. 최초의 과점주주가 있죠? 그리고 이미 과점주주 등등등이 있어요.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3개. 최초의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재차 다시 과점주주. 그럼 최초는 뭐다?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됐어요? 자, 기본서 65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65쪽. 자, 3번 법인, 주식 또는 과점주주가 나왔죠? 자, 그럼 괄호 조심해야 돼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이게 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됐습니까? 그럼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는 두 번째 줄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법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과세해야죠.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14개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지분 비율, 그다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거예요?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다만 이게 출제되죠? 별 딱 붙이고 설립시. 자,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중과세니까 부동산은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설립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점주주에게 과세 안 합니다. 설립시, 설립 후부터는 과세하는 거예요. 설립시, 원시취득이라고요. 이 경우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무슨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1명, 2명 동원해서 50%가 넘으면 돼요. 항상 연대 규정이 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밑에. 다 풀어봤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붙이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 풀어봤어,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다 풀었는데 나만 깨끗해, 책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풀었다면요. 자, 박스, 기억. 포인트가 뭐다? 전에서 대지로. 이거 뭐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하면 몇 프로 내야 돼? 2%. 과세합니다. 그 다음 기계장비. 회사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 원시야, 승계야? 자체 제작이잖아. 자체 제작은 원시야,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한 거를 우리가 승계 취득하면 내야 됩니다. 자체 제작 원시 X. 자, 그 다음.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를 안 했죠?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5. 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취득이죠? 몇 프로 과세합니까? 2.8. 그럼 과세되는 걸로 묶인 것.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까? 뭐 빼고? 니은 빼고. 니은은 왜 과세를 안 한다? 원시취득이므로.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69쪽으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자,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전 받았을 때는 사실상 취득자, 양도인이 아니라 누가네? 양수인.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이란 말만 들어가면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 안 따진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겠죠? 자, 배운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누가 법상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건물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자, 건물주가 있죠?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건물주. 이거를 길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갑돌입니다. 이거를 을돌이에게 임대를 합니다. 을돌이가 은행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을대로는 부대설비,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죠. 이렇게 남의 건물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개수. 그럼 개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죠? 개수는 취득한 게 아니에요. 건물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누구에게? 은행이 아니라 건물주. 왜 건물주가 납세의무자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누가 반발해? 은행 거죠? 가설한 거는 건물주가 반발하잖아.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느냐? 부착된 금고는 은행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게끔 어떻게 만들었어?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그 다음 취득은 아니지만 변경했죠? 아까 간주취득. 변경하면 취득한 게 아니죠? 누가 내는 거야?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누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이건 변경한 거니까.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된다? 상속인 각자. 그럼 각자는 항상 상호간에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자, 그 다음 재건축이 들어가죠? 재건축 등이 들어가면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 돼요.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야 된다고요.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고 일반 분양도 하죠? 일반 분양부는 조합이 내는 거예요. 조합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제되는 게. 여기까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기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 여기 보세요. 가족 간의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가족 간에 이전시키면 가족 간에는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어. 그럼 원칙을 뭐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거래는.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걸로 바뀝니다. 가족 간의 거래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공경매. 가족 간의 공경매는 법원 등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가족이 받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이야.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포인트가 뭐다? 교환. 가족 간의 교환도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란 단어가 나오면 증여다, 유상이다, 유상.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뭐다? 증여. 증여를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무상. 똑같은 거예요.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입증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잖아요. 자,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 뭐가 있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하는 거죠? 5억짜리인데 채무를 2억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한다고요. 그럼 5억짜리 받죠? 5억을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짜리를 부담부 증여 받았어요. 채무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2억을 갚는 조건으로.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얼마짜리 받았어? 갑돌이는 5억을 받았잖아요. 5억을 등기 쳐야죠.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세 낼 때 채무는 무슨 취득으로? 유상. 나머지는 무슨 취득으로? 공짜니까 증여. 이렇게 나눠줘요. 취득세는. 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세율이 달라요. 취득세. 자, 채무를 물어볼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채무는 갚을 거잖아. 얼마? 2억. 그럼 나머지는 3억은 공짜죠. 증여.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눈다고요? 세율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무상. 무상을 뭐라 그런다? 증여.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자, 책을 한번 보자고요. 책을 한번 봐요. 69쪽. 69쪽. 기본사 한번 보자고요. 자, 사실상 취득자는 밑줄 그어 있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승계취득자. 아까 배웠잖아. 승계취득자는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밑줄 그어 승계취득.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승계취득에 납세의무를 진다. 그 다음 박스에 무슨 등기야? 대위등기. 대위등기 1번만 알면 된다 그랬죠? 대위등기. 대위등기가 뭐예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를 대위등기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대위등기 아닌가요? 대위등기. 갑, 을, 10억을 빌려줘요. 갑이 뭐다? 채권자. 을이 뭐다?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사이네요. 을이 채무자야. 갑이 채권자고. 을이 빚을 안 갚아 10억을. 네? 딱 보니까 을의 소유 뭐가 있어?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고요.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왜 등기를 안 쳐? 갑이 뺏어갈까 봐. 응? 자, 그럼 이제 갑은 행동 개시 해야죠? 법원의 힘을 빌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알아들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뭐를 신청하는 거야?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대위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알아들었죠?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위 등기를 신청하면 미등기 건물에 등기가 되죠? 미등기 건물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자. 그럼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 아니라,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무슨 등기를 받고 있어? 보존 등기. 자, 이렇게 해서 갑이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 소유
미등기 건물에다가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럼 실무에서는 갑이 취득세를 대납합니다. 그래야 보존등기가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취득세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부담은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그러나 법상 납세무자는 을이에요. 을입니다. 을이 보존등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갑은 신청자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대위등기가 나오면 답이 뭐가 답이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보존등기자가 납세무자라고요. 그래서 1번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 땅 비출고 이게 답이잖아. 무슨 등기야 이거? 대위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납세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자가 납세무자다. 한 글자로 갑, 두 글자로 채무자, 길게 보존등기자. 처음 받고 있으니까. 갑이라고요. 이상하다. 여기는 을인데. 설명을 반대로 했어요. 제가 지금 이상하다. 책은 갑인데 저 녀석은 쟁일 을이라고 그러네.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여기는 을. 그 답은 대위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답이에요. 갑으로 출발하면 갑이고 을로 출발하면 을이 답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건축물 부속 이거잖아. 자, 어쩌고 저쩌고 부대 설비. 자,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미출고 효용가치 개수했다는 뜻이야. 남이 은행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효용가치가 일어나죠. 누가 가설했어? 은행이. 주체구조부 외이자가 가설하더라도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법은 누구에게 내라? 건물주가 내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라 이거지. 꼼짝 못하게끔. 자, 그 다음 2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나왔네. 이거는 변경한 거죠? 그럼 이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내야죠. 누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70페이지도 똑같아요. 자, 지목 변경. 역시 누가 낸다? 가액이 증가하면 두 번째 줄 누가 낸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납세무자로 본다. 항상 끝에를 조심해야 돼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외국인 소유. 자, 외국인 소유자라 밑줄 그어요. 외국인 소유. 밑줄 긋고요. 임차했잖아. 임차했어요. 사온 게 아니라 임차했다. 뭐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만 어쩌고 저쩌고 수입하는 이거 임차한 거예요. 왜 임차했어요?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했다고요. 세 번째 줄. 그럼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잠깐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예요. 외국자가 들어가면 내 것은 아니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죠? 주인은 외국 거잖아. 그럼 반발하니까 법은 어떻게 만들었어?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외국인에겐 세금 못 거두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어쩌고 저쩌고. 상속인 각자. 각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공유,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소규모 재건축 특별법 등등등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세 번째 줄, 조합 원용 포인트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합 원용이 포인트죠?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항상 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분은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이. 1차적으로 조합이 내고 분양할 때는 분양받은 자가 또 내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어디서? 조합원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조합이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7번. 시설대에 대한 대여업자, 이거 리스업이에요.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가나 차량 시설을 대여한다. 이거 리스업자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항상 뭐다? 진짜 주인이 뭐다? 시설대여업자. 리스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누구야? 대여업자. 그래서 이용자에게 등록을 하더라도 실질 주인은 누구다? 대여업자 것이므로 법상 납세 의무자는 대여업자가 되는 거예요. 대여업자가 주인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8번도 똑같아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거 저 외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모찌꿈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학원차들 있죠? 학원차들은 실질 주인이 따로 있어. 기사분들. 근데 학원 명의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야? 실질 소유자가 있어. 차량 주인이. 그래서 기계나 차량을 어쩌고 저쩌고 명의로 등록하여 일반인 수요 어렵게 쭉 나왔죠? 이럴 때는 결국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어쩌고 저쩌고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실질 주인. 그래서 첫 번째만 알면 되잖아. 기계장비나 차량 등을 대여했잖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한다. 학원, 노란차. 그거 알아들었어요? 결국 실질 주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그래서 8번도 실질 주인이 내는 거고 옛날에 한 번 냈잖아. 그리고 7번도 뭐다? 실질 주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대여업자가. 그래서 7번, 8번은 타인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실질 주인이 따로 있어요. 9번. 자, 별표시. 이거 별표시 딱 했죠, 이거? 자, 가족 간의 취득이잖아. 그럼 박스만 딱 봐. 가족 간의 취득은. 원칙은 뭐다? 취득세 내야죠? 원칙은 대가가 없다. 징여. 징여잖아. 그러나 대가가 입증되면 징여가 뭘로 바뀐다? 유상취득으로 바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증명되는 거래요.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1번 공경매, 2번 파산선고,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3번 포인트가 뭐다? 교환. 이런 거는 다 대가가 나가는 거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나왔다. 10번 딱 별 붙어 있잖아. 10번 채무자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잖아. 그럼 박스만 알면 돼. 시험 5억짜리 줘. 주면서 채무 얼마를 부담하라? 2억. 그럼 수중자는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데 채무를 인수한 거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유상이야? 2억 갚아줘야 되니까. 그럼 수중자 입장은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거야? 2억 주고 산 거지. 무슨 3억 준 거야. 자,
수중자는 5억짜리를 등기차야죠? 그럼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걸로 봐? 2억 주고. 2억 주고니까 유상이야. 그럼 3억은 공짜죠? 증여.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걸로 본다고요? 2억 주고. 이상하다. 주고가 어디 있지? 세무 인수니까 갚을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3억은 공짜니까 증여로 바뀐다고요. 자, 11번. 어렵게 나왔을 때 11번이에요. 11번이라고요. 이거 상속 개시 후 밑줄고 상속 개시 후 등기 등록 명의에서 등기 등록이 끝났어. 상속 개시 후 등기 등록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됐다. 등기 등록이 끝났어요. 그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손의 협의에 밑줄고 재분할했다고요. 상속이 끝났죠? 등기 등록이 끝났다는 뜻은 뭐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몇 프로로? 몇 프로 상속? 2.8. 농지는 2.3.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갑돌이. 자, 상속인이 이렇게 3명이야. 공동상속을 받았네요.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받았어. 자녀 1, 자녀 2. 이렇게 공동상속을 받았다고요.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분을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밑에는 뭐라 그래요? 상속인이라 그래요. 밑에는 상속받았잖아. 그럼 무슨 등기를 쳐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돼요. 자기 받은 만큼 따로따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 뭐를 납부했어요? 따로따로. 원칙은 취득세 납부했어요. 따로따로 자기 지분만큼 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럼 끝났어요. 상속받으면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납부했다고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배우자는 1,000만 원 받았어. 그 다음 자녀는 50억 받았어. 그 다음 자녀 2는 100억을 받은 거야. 유언해버린 거야. 내가 죽거들랑 큰 50억 주고 100억 주고 배우자는 1,000만 원만 줘라. 유언했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1,000만 원만 줘? 가출했다 되돌아왔어요. 족보에 안 heb쓴 거야. 그래도 예정이 있어갖고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그죠? 딱 죽으니까 되돌아온 거야. 내목 달라고. 알아들었나요? 근데 유언을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내목을 절반을 찾을 수는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분만큼 취득세를 내죠. 이 자녀가 미안한 거야. 그래 이렇게 해서 20억을 줘. 20억짜리 한 덩어리를 준다고요. 50억 중에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지분을 초과했지?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럼 책을 한번 봐요. 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밑줄고 초과하여 취득 받았어요.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서 상속인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도 공짜로 줬잖아. 그럼 20억에 대해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세에 대한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출제 안 돼. 1번, 2번, 3번 중에 출제되는 거야.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거 출제할 수가 없어요.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다만 이게 출제돼요. 전부 다만.
다음 언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뭔 뜻이야?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 취득세 세율로 과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안 나와. 밑에 거 1번, 2번, 3번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앞에서 취득세를 냈죠? 그러니까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자, 어떨 때? 1번.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신고 기한 냅니다.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뭐 했어? 재분할. 재분할 냈잖아. 재분할 할 때는 등기 등록을 모두 마쳤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이 상속은 말일부터 몇 개월이야? 6개월 이내에 재분할했어요. 자, 이거 위에 거는 뭐야? 위에 거는 재분할인데 이거는 신고 기한 이후에 재분할을 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신고 기한 이후에 재분할을 한 거는 또 증여가 된다고요. 위에 거 긴 거. 신고 기한 이후에 재분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또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나 밑에 거는 신고 기한 이내에 뭐 했다? 재분할했어. 이럴 때는 취득세 안 낸다. 왜? 앞에서 한 번 냈기 때문에. 그래도 1번은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세 앞에서 냈기 때문에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2번 상속 회복 청구잖아. 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 내 것을, 내 지분을 찾는 거죠. 이거 이 배우자 소송을 걸잖아. 자녀에게 좀 달라니까 자녀도 뭐다. 완전히 이제 안면 몰수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잖아. 내 지분 달라고. 그럼 내 지분의 절반을 찾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판결에 의해서 상속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죠? 찾았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2번은 뭐다? 상속, 소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났다. 알아들었나요? 상속인 간에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는 것도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1번, 2번은 앞에서 취득세 냈잖아. 이런 경우. 그리고 3번도 민법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번, 2번까지만 알아요. 자, 1번, 2번. 포인트가 뭐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했죠? 그 앞에서 취득세 냈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상속 회복 청구에서 재산 변동이 일어났죠? 이것도 취득으로 안 본다. 즉 증여로 안 봐요. 그 다음 대유권 행사에 따라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한 것도 증여로 안 봅니다. 대유권 행사니까. 자, 결론은 뭐다? 1번, 2번, 3번은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세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서 한 번 냈기 때문에.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나눴잖아. 상속세, 등기등록이 다 끝났어요. 등기등록이 다 끝났다. 그래서 자기 지분대로 상속인 각자가 낸다고요. 근데 이 녀석이 일로 옮기면 옮긴 만큼 이 배우자는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20억을 언제 나눠? 신고 기한 이내에 날 수도 있죠? 또는 상속, 회복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만 하려고요. 자, 73쪽. 택지공사.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했다. 지목 변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토지에. 자, 땅 위에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토지 가액이 증가되죠? 정원 등 시설물을 설치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줄. 토지의 소유자. 포인트가 뭐다? 토지에. 공간정보 구축 및 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포인트에 밑줄 그어요. 준공된 토지에 뭐를 설치했다? 정원 등. 그럼 땅값이 올라가잖아. 정원 등. 그럼 마지막 줄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밑줄 그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뭐를 설치해서? 정원 등. 그럼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건축물을 취득한 자.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토지에. 그럼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자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축물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다 이거지.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한 장짜리.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기본이 돼야 돼요. 자, 1페이지. 취득세, 납세무자. 까만 걸로 해놨죠? 자, 까만 걸로 해놨어. 취득세, 납세무자. 포인트만 딱 적혀 있어요. 이게 돼야 문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박스. 납세무자 1쪽.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죠? 자, 1번은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조합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은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 자, 과점주주 나왔다. 과점주주가 과세를 안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상장주식 과세 안 해요. 딱 50% 과세 안 해요. 설립시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받으면 각자. 대위등기는 누가 납세무자야? 세 글자로 채무자. 채무자를 길게 뭐라 그래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 화살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보존등기자. 보존등기자. 대위등기는 세 글자로 뭐다? 채무자. 길게.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처음으로 등기를 받고 있죠? 화살표. 보존등기자. 아직도 못 찾아. 못 찾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자, 5번. 5번은 뭐다? 토지에 포인트가 정원 등을 설치했죠? 토지 소유자. 그 다음 단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건 건축물에 정원을 설치했죠? 그럼 누구야? 건축물 소유자. 자,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라고요. 이게 두 개가 어디 나왔어요? 위에 별 두 개. 위에 하얀 별 두 개 나왔네. 하얀 별 두 개 찾아요. 거기 박스 위에 하얀 별 두 개. 하얀 별. 하얀 별 두 개를 못 찾는구나. 계속 보고 있어. 하얀 별 박스 위에 바로 별 두 개 있잖아요. 아직도 못 찾아.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래. 자, 등기등록 위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니까 등기등록 위에. 자, 첫 번째 별. 배우자 직계준비속이죠?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징여. 징여 나왔어요. 근데 가족 간의 취득도 대가를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위에 부담보증이 나왔다. 부담보증이 나왔죠? 채무는 뭐다? 유상. 채무는 유상이에요. 왜?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증여. 이렇게. 이게 딱 포인트가 잡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 끝났죠? 자, 그럼 등록면허세를 봐야지, 이제. 자, 취득세, 납세무자가 기본이 되고, 자,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죠? 누구?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가 납세무자예요. 그 설정 등기는 공부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땡그라미. 그 등기에 권자. 그리고 설정 등기는 권자죠? 그러나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럼 공부에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형식상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고요. 외관상 이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그리고 공동소유는 다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이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잖아. 자, 재산세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하루에 오늘 머리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3, 4월 달은 전체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자, 재산세 납세무는 하루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원칙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인이 1년치를 낸다고요. 5글자로 뭐라고요? 과세기준일. 됐죠? 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내는 거야? 공부상. 상속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주된 상속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누가 내는 거야? 사용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매수계약자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앤드 연구, 앤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무자다? 위탁자.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누가 내? 양수인. 6월 1일까지 잔금 받거나 등기되면 양수인이 내죠?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내? 양도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예요. 50%의 확률이 있어요. 안분한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6월 1일 잔금 받으면 이날이 누구야? 누구 거야? 이날부터 양수인 거잖아. 그럼 6월 1일 기준이니까 양수인이 내고 5월 말일 날 잔금 받더라도 이날부터 누구 거야? 양수인 거니까 6월 1일 양수인이 내고 자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이날부터 누구 거야?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이날부터 양수인 거죠.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이날부터 누구 거야? 양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주인은 누구였어?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팔고 가더라도. 아이고 여보세요.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이날부터 누구 거야? 양수인 거야.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 양도인. 결론. 1일까지는 양수인이 내는 거요. 2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이 낸다고요. 오늘 수업은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전체 숲을 보는 실력을 갖춰야 고득점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